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부터는요 정글의 수도 이키토스를 떠나 아마존강을 따라 대서양까지 내려가면서 보고 느낀 이야기를 시작하려 합니다. 먼저 아마존강의 트라이앵글이라고 일컫는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등 3개국이 국경을 이루는 곳까지 배를 타고 내려가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기 전후하여 친구들은 갈 곳은 미리 다 예약을 해놓고 가느냐고 묻습니다. 이에 저는 비행기표만 예약을 하고 갈 곳, 먹을 곳, 머물 곳은 다 현지에 가서 해결한다고 답합니다. 그러면서 관광객은 자신이 어디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고 여행자는 자신이 어디로 갈지 모르는 사람이라고 농담으로 답하면 저의 입장을 이해해 주는 듯 합니다. 자, 그러면 배에 승선하시죠. 이제 아마존 정글의 수도라고 불리는 이키토스 시와 정글 마을 등을 뒤로하고 여기서 약 400km 동쪽으로 떨어진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등 3개국이 만나는 이른바 트라이앵글 지역인 페루 쪽 산타로사까지 가서 국경을 넘어 브라질의 타바팅가로 가기로 했습니다. 말하자면 여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아마존강 하구인 벨렘까지 가는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입니다. 전날 여행사에서 미리 예약한 배를 타기 위해 동트기 전 트라이시클로 부둣가로 나갔습니다. 배를 타기 전 경찰관은 짐과 티켓 그리고 신분증 등을 꼼꼼히 살폈습니다. 그런데 내 얼굴과 여권을 보더니 그냥 승선하라고 하더군요. 배정된 좌석은 40인승배 맨 뒤 엔진실 바로 옆으로 기름 냄새가 코를 찔러 걱정이 되었습니다. 보통 배로는 국경까지 가는데 하루 종일 걸리지만 탄 배가 고속보트로 대략 7-8시간 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좁은 선실에서 하나라도 더 팔아보려는 장사꾼으로 선내는 더욱 복잡했습니다. 좌우지간 배는 고속 굉음 소리를 내며 강을 가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회사 배들도 출항하여 마치 경쟁하듯이 물살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미끄러지듯 달리는 강 양쪽으로는 산은 보이지 않고 정글이 덮여 마치 대양을 항해하고 있는 듯한 짜릿함과 신비함을 동시에 느꼈습니다. 1851년 브라질과 페루 사이에 체결된 조약으로 아마존강 항행이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1868년에 페루와 에콰도르도 자국 내 하천을 이용하는 외국 선박의 항행을 자유화하여 아마존강은 완전한 국제하천이 됩니다. 그래서 페루는 아마존강의 이키토스 관문을 통해 대서양과 태평양을 동시에 접한 나라가 됩니다. 강 위를 쾌속으로 달리는 도중 열대 소나기가 내려 거칠어진 파도에 배는 상하 좌우로 몹시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내가 앉은 자리만 비가 줄줄 새고 있었습니다. 승무원도 만석이라 어쩔 수 없다기에 비가 멈출 때까지 서서 가는 고역을 치렀지요. 거기에 고속에다가 배가 작아 갑판에 나가 구경할 수도 없어 꼼짝없이 배 안에 앉아 밖을 내다 보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몇 개의 작은 포구에 들려 오르내리는 승객들로 잠시 멈출 때마다 식음료를 파는 아낙네들은 사람 사는 맛을 느끼게 했습니다. 점심때가 되니 생각지 않던 간단한 선내 식사가 제공되어 잘됐다 생각했습니다. 달리는 선내에서 보이는 정글 너머 깊은 숲속에 사는 원주민이 정글을 떠나는 소위 이정글 현상이 뚜렷이 보이는 작품, 그들은 생태계의 균형과 지역 균형을 잡아주던 조종자로서의 역할을 다해왔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유기적인 고리가 끊어져 간다는 사실에 걱정이 앞섭니다. 그리고 이키토스 인근의 정글지대는 과거 중국 모태똥의 마오이즘을 추종하는 페루의 자위게릴라 단체인 빛나는 길과 콜롬비아 반군이 손을 잡고 1980년대 내전을 일으킨
주 활동 무대의 하나였습니다. 반군들은 접근하기 어려운 정글 지형과 외부와 단절된 원주민을 이용하여 은신하며 정부군을 불시에 공격하기에는 안성맞춤이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페루의 반군 활동으로 당시 7만여 명의 생명이 잔인하게 희생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반군 지도자들이 체포되어 패배를 인정하여 그들 조직은 와해되었지만 아직도 남은 몇몇 잔당들이 마약 밀매와 나무 벌채 등으로 자금을 모아 활동하고 있다고는 하나 그 힘은 끝났다고 했습니다. 정글은 깊고 넓다는 것을 새삼 알게 해주는 배의 엔진 소리는 귓전을 계속 울리고 있었습니다. 포구에 들릴 때마다 새로운 승객의 승선을 위한 경찰의 확인 과정과 경찰 경비정 등은 출동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포구의 배의 정박시설이 너무 미비하다는 것도 알 수 있었습니다. 잠시 앉아 토끼잠을 자고 있다가 도착했음을 알리는 고함 소리에 잠이 깼습니다. 강 위에 뜬 부두에 내려 상륙하려니 모래사장 위에 걸린 흔들리는 좁은 이동식 사다리를 통해 페루의 국경도시 산타로사에 상륙했습니다. 말하자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땅인 모래사장 위에 덩그라니 던져진 신세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주위를 살펴보니 집집마다 어느 나라에 속한지를 나타내는 국기가 걸려 있어 아, 내가 어느 나라 땅에 서 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모래사장 위에 한참 배낭을 메고 서성이고 있자니 이때 나타나 가이드라고 자신을 소개하며 출입국 절차를 안내해주겠다는 토니를 따라 페루 출국 수소구리의 산타로사 시내로 들어갔습니다. 작은 타운이긴 했지만 거리에 망국기와 장식 깃발이 휘날리는 등 색다른 시내 가운데에 페루 국경사무소가 있었습니다. 이민국 직원은 한국인은 매우 드물다며 방문 목적은 뭐였느냐, 어디로 갈 거냐 등 몇 가지 질문을 던지고는 출국 도장을 찍어 주었습니다. 그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더니 이게 한국제 맞느냐고 물었습니다. 삼성 휴대폰이었습니다. 그리고 짓궂게 한국 남성은 정력이 세냐고 물으며 웃더군요. 이민국 사무실을 나와 토니와 함께 온길을 되돌아 브라질로 건너가기 위해 통통대는 작은 배에 올라 아마존강을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강 위에는 바다에만 있음직한 회색의 페루, 콜롬비아, 브라질 해군 경비 함정이 자국기를 휘날리며 경계를 서고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작지 않은 크기의 여러 척의 함정이 서로 마주보며 경계를 서고 있을 정도로 과거에 해군 간의 강상 총격전이 벌어진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군 함정들이 강 위에 국경선에 정박하며 경비를 하고 있음을 보고 평화 속에 긴장감이 물속에 잠겨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처럼 내륙 깊숙한 밀림 속 삼국 간의 국경 강지역에 해군이 작지 않은 규모로 주둔하고 있는 사실은 이례적인 일이었습니다. 이는 아마존강은 함대가 항해하기에 충분히 큰 강으로 산업이나 자원, 작물 등의 주요 운송로로 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특히 과거 좌익 정부 방문을 진압하는 수단이기도 했지만 최근 베네수엘라 등의 정치 불안과 경제 파트너로 생긴 난민을 막기 위한 수단으로도 이용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마치 해적이 출몰하는 말레카 해협이나 소말리아 해역과 같은 느낌마저 와닿고 있었습니다. 강을 건너 브라질 땅을 밟았습니다. 건너편 페루 쪽 모래사장이 석양빛에 물들고 있었습니다. 토니는 공무원 퇴근 시간이 임박했다며 대기해둔 자신의 오토바이 뒤에 나를 태우고 부두에서 3km 떨어진 이민국을 향했습니다. 퇴근 준비를 하고 있던 직원은 여권을 제시하니 질문 한마디 없이 입국 허가 스탬프를 쾅 찍어 주었습니다. 이렇게 토니의 도움으로 무사히 브라질에 입국했습니다. 토니는 정글 투어도 안내하고 있다면서 이키토스에서 본 정글 탐사와 같은 사진을 보여주었지만
이미 보았다고 하자 숙소 안내를 제안했습니다. 그와 함께 호텔로 가기 전 여행사에 들려 마나우스 배편을 알아봤습니다. 3박 4일 걸리는 슬로우 배편과 40시간 걸리는 스피드 배가 있었는데 슬로우 배편은 주말에만 떠난다 하여 다음날 아침 8시에 출발하는 스피드 배 티켓을 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타바팅가의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인구 4만 명의 작은 도시이기는 해도 브라질의 관문답게 활기가 넘쳤습니다. 이빨이 날카로운 피라냐가 이것도 아마존이다 라며 그 존재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스페인어 대신 포르투갈어가 들리자 비로소 새로운 문화권에 들어왔다는 실감이 났습니다. 여러분 잘 보셨나요? 이번 아마존강 여행은 마치 남미 대륙의 깊은 내장 속을 지나는 느낌입니다. 내장 속의 신비함과 황홀함을 많이 보면서도 내장이 건강해야 그 사람의 건강 상태가 좋듯이 아마존강이 건강해야 그 몸뚱이인 남미 대륙이 건강해짐을 믿고 있습니다. 나아가 지구 전체도 건강해진다는 평범한 진리를 믿고 있습니다. 앞으로 하류를 따라 내려가면서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자, 그러면 또 뵙기라고 여러분의 건승을 기원합니다.